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64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가, 김용택. 아이들이 다 돌아간 운동장은 적막하다. 텅 빈 운동장에는 햇살들이 정직하게 내리쪼이고 한쪽은 벌써 산그늘이 내렸다. 아, 저 적막한 산그늘 운동장 끝에 걸린 호수의 물이 깊어졌다. 농사철이라 물을 베고 있는 모양이다. 운동장과 언덕에는 진보라색 꿀풀꽃들이 한창 피어난다. 고송이를 쑥 뽑아서 꽃끝을 쭉 빨면 꿀같이 단물이 나온 데서 이 풀꽃 이름은 꿀풀꽃이다. 산그늘에 덮인 꿀풀꽃은 참으로 서늘하다. 꿀풀꽃뿐이 아니다. 산그늘에 덮인 토끼풀꽃은 얼마나 깨끗하게 희고 늦게 핀 선박이꽃은 얼마나 새노랗게 그 자태가 아련한가. 이렇게 산그늘이 내린 운동장을 나는 어슬렁거린다. 학교 뒷밭에 언제 심었는지 옥수수가 나박나박 자라서 제법 잎이 휘어졌다. 나무 막대기에 기댄 고추 땅맛을 알았는지 몸을 비틀며 추스른다. 그 밭 아래 하지 감자꽃이 하얗게 피었다. 그 밭 가운데 있는 잎이 다 우거진 감나무를 나는 오래오래 바라본다. 나는 잎이 피어나는 모든 나무를 좋아하지만 감나무 잎이 필 때를 가장 좋아한다. 역광을 받은 작은 감잎은 황금색으로 현란하게 빛난다. 나무들이 잎을 새로 피우는 것은 신이 한 편을 새로 쓰는 것과 같고 역사를 새로 쓰고 나라를 새로 세우며 정부를 새로 다듬는 것과 같다. 지난해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던 감잎이 이제 짙은 녹색으로 완전하게 제 모습을 갖추고 의연하게 써있다. 감나무에 곧 감꽃이 피겠지. 제 모습을 마음껏 그린 나무들이 이룬 6월의 산은 또 얼마나 장엄하게 저녁을 맞고 있는가. 그 산자락 마을에 나이 드신 농부들이 흙을 뒤집어 쓰고 들판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다. 길을 가다가 나이 드신 농부의 부부가 경운기 가득 파란 모를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난다. 어렵고 힘겹게 길을 비켜가는 농부들의 흙 묻은 얼굴과 햇빛에 까맣게 그을려 바스라질 것 같던 모습들을 보면 나는 정말 목이 맨다. 나도 세상을 알 만큼은 안다. 오,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저 힘겨운 수고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저 부끄러운 정치 권력들의 추태가 저 산천의 아름다움과 우리들의 늙으신 어버이들에게 무엇인가 허리 굽혀 땅을 파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타락하고 더러워졌으며 인간들은 부끄러움을 잃었다. 해지는 사날의 감나무 옷을 보지 않으니 옷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들과 산과 언덕과 언덕에 피는 작은 풀꽃들의 어여쁨과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니 손과 얼굴과 몸에 주한 것들을 찌렁찌렁 달고 다니며 뻔뻔스럽게 어서댄다. 저 우거진 산밑들에 나가 뜨는 해와 지는 해 아래 아름다운 나뭇잎들과 풀꽃들을 보라. 홍게안전 땅에 뿌리를 내리며 푸르러지는 저 문논의 벼들을 보라. 저 산의 나무와 저 언덕의 풀꽃과 저 들판의 곡식은 무엇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가. 밥하시는 모습이 그땐 창피했지만 서영은 아버지는 내가 19살 나던 해 여름 62세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인생 3분의 2 이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나간 까닭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라는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를 내 생각만큼씩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7살 무렵의 아버지는 나에게 올라타는 말이었다. 이리야 낄낄하고 손바닥으로 아버지의 등판을 두드리면 말이 된 아버지는 방 안을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어머니는 3대 독자인 외아들보다 딸을 더 귀여워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겼다. 불만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휴일만 되면 낯설 보자기에 싸들고 밥이 나오는 것도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 산소에 가자고 채근하는 것은 벽창호 같은 짓이었고, 몇천 평이 되는 금사라기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도록 묵인해 준 것은 천치 같은 짓이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땅콩과 은행을 가만히로 받아오는 것도 등신 같은 짓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간 내가 가정환경 조사지를 가져와 부모님의 출신 학교에 대해 물어보자 어머니는 자신의 학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강릉 실천여학교라고 대답하면서 아버지의 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신학교라고 그래 라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살을 썩고 살면서도 아버지가 받드는 하느님의 그의 내면에 어떤 길을 은밀하게 만들어가는지 알지 못했다. 어린 자식들은 더욱 그랬다. 수년에 걸친 어머니의 무지한 폄하에 세뇌되어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는 은근히 어머니를 편들어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거부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으로 다방마담이었는데 다른 거부의 아버지들이 그 다방에 떠들며 많은 연문을 뿌렸다. 나는 연문을 뿌리는 아버지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다. 왜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안 피울까? 사춘기 때의 내 눈망울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 서려 있었다.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타박하던 어머니는 드디어 바깥 세상을 향해 자기 능력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한복에서 양장으로 바뀌었고 기가시간이 끼니때를 넘기기 일쑤였다. 학교가 파한 뒤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가 허기질 사이 없이 밥을 해서 상을 차려주었다. 너네는 왜 아버지가 밥을 하냐고 친구들이 물으면 나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해서 얼굴을 돌리곤 했다. 자유당 시절 어머니가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너무 열렬히 한 것 때문에 공무원인 아버지는 직장을 내놓아야 했고 그 이후 우리 집은 동네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반푼이들의 집합소가 되어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아버지의 삶은 온통 자기식의 목회였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버지하고 정반대인 깡패같은 남자에게 시집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버지는 나의 철없는 생각, 가족의 몰 이해가 가슴을 치는 회한으로 바뀌는 날을 살아서는 보지 못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인생이나 나이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고 순종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독교인이 된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를 닮기 전에 먼저 세상 자랑을 다 버리신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과제를 하나 더 떠안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